문제 해결의 기초 두 번째 시간 1부터 n까지 합구하기 코이스터디 115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이스터디 115번 문제인 1부터 n까지 합구하기는 다음과 같은 URL 주소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이스터디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한 후에 여기 프로블럼즈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서치에다가 115 이렇게 문제 번호를 치셔도 이렇게 문제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코이스터디 문제들이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제목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문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인풋, 입력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아웃풋, 출력해야 될 조건, 마지막으로 IO example이라고 해가지고 입력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온라인 저지를 처음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한 정수 n을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프롬프트와 같은 문구를 출력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어떤 값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온라인 저지를 이용할 때는 그런 절차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그런 프롬프트 없이 그냥 바로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값을 출력하는 순간 그 값을 이 온라인 저지는 출력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55가 아닌 경우에 무조건 틀렸다고 오답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 옆에 이런 별 모양이 있는데 이 별은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북마크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북마크 보기를 하면 이 문제들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줄에 타임 리밋, 테스트 케이스당 얼마만의 시간이 주어지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타임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을 때 55가 출력될 때까지 주어지는 컴퓨팅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CPU 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컴퓨팅 시간인데 이 시간이 1초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은 가치가 없어지는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 이 코이스터디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주어진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한 시간하고 또 관계 있는 요소가 입력값의 정의역이라고 불리는 n은 2 이상 만 이하다. 이 값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가집니다. 자, 이 역할은 이 의미는 뭐냐면요. 입력값이 2부터 만을 포함한 이 값들만 들어오지 1이 들어오거나 만보다 큰 값은 입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 해결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입력 이외의 범위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에러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알고리즘 설계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런 문제 해결 사이트들은 문제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2부터 만 사이고요. 이 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과연 1부터 만까지 합 이렇게 큰 값을 구할 때 1초 이내에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설계를 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만일 때하고 1억일 때하고 100억일 때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만, 1억 크게 차이 없는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컴퓨테이셔널 띵킹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래밍 문제에서는 이 입력값의 크기에 따라서 아주 난이도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만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분석할 때 핵심 요소들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입력값은 n이고요. 출력값은 1부터 n까지의 합입니다. 자, 이 정도를 이해를 하셨으면 자, 그럼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컴퓨터처럼 생각하기,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길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1부터 n까지 합고하는 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일반식을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을 모른다라고 가정하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절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1부터 n까지를 쭉 나열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값들을 하나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들을 하나씩 탐색해 가면서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탐색을 할 겁니다. 자, 이 늘어놓은 값들을 하나하나의 스테이트, 즉 상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상태들은 이렇게 선형으로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n-1이 있겠죠? 이렇게 선형으로 상태들을 선형 구조화 시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에 있는 거를 현재 1인 상태를 현재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자, 그리고 목표 상태가 있습니다. 목표 상태는 n이 목표 상태입니다. 여기가 목표고요. 목표 상태고 여기가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상태는 뭐가 되냐면 다음 상태는 1에서 2로 가는 이게 다음 상태가 되고요. 알고리즘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현재 상태가 다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작업을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업만 잘 설계를 하면 이 원리를 모든 이동에 적용을 시켜서 목표 상태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행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요. 수행해야 될 작업은 현재 상태까지의 합을 sum이라고 하는 변수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상태로 가면 거기다가 다음 상태의 값을 누적하면 됩니다. 다음 상태가 k면 k를 누적합니다. 이 값을 다시 새로운 sum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k. 수행해야 될 작업은 현재까지 합에다가 다음 값을 더해주는 이런 작업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목표 상태까지 진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형태로 나열하고 각 상태들을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그리고 현재 상태가 다음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 또는 수행 작업을 잘 정의하면 알고리즘은 매우 쉽게 설계가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한 단계씩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아주 기초적인 하나의 예가 되고 이런 알고리즘 설계 방법을 우리는 흔히 탐색 기반 설계, 특히 그 중에서도 선형 구조의 탐색을 기반으로 한 탐색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직접 C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코드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툴은 코드블럭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여러분 이 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 방법들은 뭐 다른 채널이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맞는 적당한 그 프로그래밍 도구 IDE라고 하는데요. 이런 IDE를 구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 언어를 이용할 때는 뭐 코드블럭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코드블럭스나 아니면 devC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코드블럭이나 devC에 관해서는 인터넷을 검색하시거나 코이스터디의 왼쪽에 링크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바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 언어는 항상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stdio.h, standard input output.h라는 헤더 파일을 먼저 인클루드를 해주시고요. 사용할 변수인 n과 sum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sum은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했고요. 뭐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 명목상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가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 명명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변수명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이 변수가 무엇을 저장하는지 뭐 the number of 뭐 element라든지 아니면 the sum of all element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강의나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그 강의나 책에서 얘기할 때는 주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때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또는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동시에 이 소스 코드를 이렇게 읽어야 될 때 그런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그래야지 리더빌리티, 그러니까 가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문제 해결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가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간단한 코드를 하나를 짜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자기가 아는 심플한 방식으로 변수를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미지수를 쓸 때 그 미지수가 어떤 값을 포함하는지 어려운 긴 용어를 쓰지 않고요. 그냥 x라고 많이 쓰죠. 자, 그리고 뭐 원점 아니면 원의 중심 이런 거 표현할 때도 그냥 단순한 문자로 쓰지 the center of circle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이미 약속된 기호들을 이용해서 좀 간결하게 표현하고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학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알 수 있는 이런 짧은 문자들로 표현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다시 계속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scanf, 자, 정수 입력으로 n을 입력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탐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탐색 for int i는 1부터 i는 n까지 i 뿔뿔 이렇게 늘어놓은 각 값들을 i라는 탐색자를 이용해서 1부터 n까지 하나씩 탐색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행에 써야 될 내용이 바로 수행해야 될 작업입니다. s는 s 플러스 i. 자, 이렇게 해서 수행해야 될 작업을 n번 반복해서 목표 상태가 될 때까지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모두 탐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리턴 0.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결과를 출력하는지를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을 입력하면 55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되고요.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프린트를 넣어 가지고요. 이 값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괄호가 2개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현재 i 값과 s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각 상태마다 출력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0을 입력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탐색하고 있고 탐색할 때마다 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트레이스라 그러는데 이렇게 프린트를 넣어서 트레이스를 하면 오류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오류를 발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오류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트레이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정확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트레이스 구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한 내용을 직접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팅은 코이스터디를 이용하고요. 코이스터디에 여기에 C++를 제출을 해서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검증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요. 다시 코이스터디에 제출창에다 붙여놓고 전송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버가 채점을 하고요. 몇 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채점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5번째 채점을 했고요. 이 5개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accepted, 정답이 떴으므로 이 알고리즘은 올바르게 동작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실행 시간이 0ms, 제한 시간 1초를 다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지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방금 제가 냈던 소스 코드가 이렇게 정확하게 accepted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테스팅
10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기라고 하는 이 문제는 실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서적의 앞부분의 예제로 주어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 코드만 보시고 이게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합을 구하는지 생각 없이 그냥 코드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CT적인 관점에서 상태를 설정하고 상태들을 구조화하고 구조화된 상태를 직접 탐색해 가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컴퓨테이셔널 띵킹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은 선형 구조의 탐색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1부터 n까지 합구하기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이 선형 구조의 탐색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번 문제 두 번째 시간 1부터 n까지 합구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